열어보면 우리가 일람표라는 거를 만들 거예요. 일람표. 그러니까 일람표 같은 경우는 실제 지금 화면 공유한 거 196페이지 한번 열어보면 모델에 생성된 뭐 문, 창, 벽 부재, 자 이런 것들의 뭐 재료, 뭐 폭이 또는 길이, 면적, 최적, 자, 이런 정보들을 볼 수 있는 것, 자 그거를 우리는 일람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람표를 우리가 생성을 할 때 같이 해줘야 될 것들은 태그를 달아주면 되는데, 우리가 아마 2주 전에 태그 한번 넣어 본 거가 있을 거예요. 문 태그. 그래서 레벨마다 예를 들어서 문이나 창, 뭐 벽이 다르게 생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레벨마다 열어서 주석 안에 모든 항목 태그 그리고 카테고리를 문을 또는 창 또는 뭐 벽, 룸, 자 이런 것들을 삽입을 해줘야지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96페이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태그 작성해주고 일람표 생성해주고 일람표 생성된 거를 또 수정해 줄 수도 있고 수정하는 방법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물량에 대한 일람표도 생성해 줄 수가 있다. 이 물량은 이제 말 그대로 BOM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열량표 생성, 정렬, 뭐 필드탭 어떤 것들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룸 작성, 룸에 관련된 거, 룸 일람표, 그 다음에 룸 경계 부분이 면적을 우리가 계산할 때 건축법에 보면 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면적이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내용, 그 다음에 문 범례 생성하는 거, 자 그런 내용들을 같이 오늘 살펴볼 겁니다. 마지막 1조 연구에 대한 부분들. 자 1조 연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물을 짓다 보면 주변에 있는 건물들한테 일조권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를 주지 않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추후에 일조권이라고 해서 즉 생활권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고 소송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 한번 사전에 검토해 보는 거가 1조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오늘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기존에 작업했던 것들 프로젝트는 놔두시고 새로 만들어서 한번 복습하는 셈 치고 천천히 같이 해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새로 만들기 하셔서 프로젝트로 들어오시고 얘를 다른 이름으로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저는 그냥 태그 연습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기능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리고 연습을 하고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프로젝트를 열어서 거기에다가 다시 한번 적용해보고 그러면 2번 정도 연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이해하는 폭이 좀 넓어지겠죠. 그 다음에 뭐 오늘 어쩔 수 없이
데스크탑이나 노트북, 컴퓨터 가지고 수업을 참여할 수 없는 우리 핸드폰 가지고 참여한 친구들은 2번 볼 수가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 더 연습은 하지 않아도 눈으로 일단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추후에 오늘 녹화되는 것들 좀 편집을 해서 공유를 해서 혼자서 연습을 해보시면 큰 어려움이 없이 이해가 될 거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그리드나 레이블 자체는 생성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드 없이 만들 거고, 인면도 보면 지금 당연히 기본적으로 레벨 1과 레벨 2가 하나 만들어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걔는 프로젝트 안에서 레벨 하나만 더 추가를 했을 수도 있고, 기존에 그냥 레벨 1, 레벨 2만 가지고 작업을 하십시오. 그래서 프로젝트를 새로 열어서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새로 프로젝트 열어놓은 다음에 당연히 벽을 임의의 벽에서 사각형 형태의 벽을 생성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당연히 얘는 벽을 생성할 때 높이는 레벨 2까지 생성을, 레벨 2까지만 설정하고 벽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벽을 다 그린 다음에 방은 3개를 만들어 놓을게요. 방도. 자, 당연히 얘도 레벨 2까지 올려줄 거고, 방은 뭐 이와 같이 만들어 놓으시면 되죠. 자, 거실, 그 다음에 방, 그리고 방, 또 하나 방,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문을 넣어주세요. 문도 넣어주십시오. 이렇게. 문의 위치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되겠지요. 일단 생성하고 그 다음에 문의 방향을 바꿔주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단 생성해주고, 이동할 부분은 이동.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 또 한번 다시 연습을 하는 부분이니까 직사각형의 벽을 생성을 하고, 그 다음에 벽의 종류는 뭐 언제든지 바꿔주시면 되니까, 자, 벽은 실질적으로 외벽하고 내벽은 조금 약간 바꿔 주세요. 자, 먼저 여기다가 이제 계단을 하나 생성할 때 계단에서 우리가 레빗에서 보여주는 디스플레이 되는 그 정보 중에
유용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를 지금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분명히 얘는 인면도 남쪽을 열어보면, 자, 기본적으로 레벨 자체가 4,000이에요. 4,000. 4m 높이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 자, 평면, 자, 레벨 1에서,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지붕, 자, 1층인데 옥상 올라가는 뭐 계단을 하나 만든다 라는 전제 조건으로 계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럴 때 계단을 생성할 때 뷰에 표시되는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거를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 했으면, 자, 건축 탭 안에 계단 누르세요. 계단. 당연히 계단의 레벨, 베이스 레벨은 레벨 1이 될 거고 상단 레벨은 레벨 2가 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간격 띄우기는 지금 0으로 일단 눈 상태에서, 자, 우리가 어디를 좀 잘 보시면 되냐면 여기 치수 카테고리 안에, 자, 칠판의 숫자 부분, 자, 현재 23으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지금 칠판의 높이값, 그 다음에 디딤판 깊이, 자, 이 높이에 따라서 실제 계단의 칠판의 숫자가 달라지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 부분들을 일단 살펴보실 겁니다. 그래서 23개라는 거를 잘 보고, 자, 이미 한 점을 찍을게요. 찍고 화면을 좀 확대해서 보면 아래쪽에 칠판이 작성됨, 즉 몇 개의 칠판이 작성됨, 그리고 몇 개가 남음이라고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23개를 다 작성된 다음에 마우스 드래그한 상태에서 두 번째 점을 찍어주면 얘는 칠판의 개수, 일직선상에 직선상의 계단이 생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당연히 이게 편집 모드 완료 버튼을 눌러주면 이와 같이 계단이 하나 생성이 됐지요. 그죠? 계단 생성된 거 걔를 3D에서 보려면 프로젝트를 우리는 새로 열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3D 뷰는 없어요. 그러면 3D 뷰를 하나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뷰 탭에 가서 3D 뷰를 클릭해주면 프로젝트 탐색기에 이와 같이 3D 뷰가 하나 생성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여질 거고, 자, 그래서 칠판의 숫자에 대한 것들 나온다라는 거 잘 보시면 되고, 자, 이번에는 계단참을 이용을 해서 내가 계단참이 중간에 계단참이 하나 있다. 4m니까 분명히 계단 하나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중간에 계단참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걔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근데 직선상에서의 계단참을 만들겠다라고 하면 철판을 두 개로 나눠야 되겠죠. 그죠? 23개를 두 번에 걸쳐서 칠판을 기준으로 뭐 11개, 12개로 가든지 아니면 12개, 11개로 가든지, 자,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위에다가 계단을 다시 한번 생성을 할 겁니다. 자, 오른쪽에서 점을 찍어서 아래쪽에는 12개만 칠판을 생성시킬 거예요. 그러면 12개 되는 지점에서 점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칠판이 들어가는 폭 넓이에 대한 것들 고려해서 두 번째 계단이 들어가는 위치점을 한 점 찍고,
나머지 11개가 생성이 될 때까지 마우스 드래그한 다음에 점을 찍어주면 중간에 계단 참이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그죠? 당연히 편집 모드 완료 버튼을 눌러야지. 3D 뷰를 보면 이와 같이 보여줄 겁니다. 당연히 여기 3D 뷰를 아래쪽에 있는 내용 보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 3D 뷰에서 특성 창에 가서 단면 상자 체크해 줘야 되겠죠. 자, 체크하고 단면 상자를 안쪽으로 잘라주면 안쪽 부분이 보여지고 Shift 키 눌러서 확인해 보면 자, 이와 같이 중간 부분에 계단 참이 만들어지면서 계단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계단 같은 경우는 설계 값을 정확하게 이제 줘야지 되는 부분이고, 높이에 따라서 높이 값을 내가 얼마만큼 주느냐에 따라서 칠판의 숫자가 결정되어지겠지요. 그리고 자, 층별의 높이, 그리고 계단이 시작하는 지점, 그리고 계단이 끝나는 지점까지 점을 찍어주면 분명히 얘는 삼각형이 만들어지겠죠. 그 얘기는 자, 레벨 1을 열어서 내가 단면도를 한번 찍어보면 되겠죠. 단면도 찍을 때는 어떻게 뷰에 가보면 3D 뷰 바로 옆에 단면도가 있습니다. 자, 이 단면도 리본을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임의의 한 점 찍고 두 번째 점을 수평 방향으로 찍어줍니다. 그럼 얘는 단면 뷰가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단면도를 생성할 때 오른쪽에서 왼쪽을 찍어 주든거나 또는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어떤 방향에서 점을 찍어 주는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고려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방향은 바꿔줄 수가 있어요. 단면도 생성해서 보면 여기에 방향 반전이 있습니다. 그죠? 자, 얘를 선택해 보면 반전이 일어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반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방향을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크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전을 다시 한번 해보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단면 뷰가 전환이 된다. 당연히 여기 프로젝트 탐색기에 보면 단면 카테고리라는 게 하나 새로 생긴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단면 안에 보면 단면 이름은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고, 그래서 뭐 스테어다. 섹션 뷰를 보기 위해서 이름을 뭐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얘를 더블 클릭하면 단면 뷰가 이와 같이 보여지겠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중간 부분이 이렇게 계단 참이 생성되면서 위에는 11개의 칠판수, 아래는 12개의 칠판수대로 난간 포함한 계단이 생성된 거. 자,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디귿자 형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건물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거. 자, 그런 형태의 계단을 만들려면 얘는 일직선 방향이 아니라 아래쪽에 계단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계단참 만들고 수직 방향으로 점을 찍어서 두 번째 점을 찍어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건물에서 볼 수 있는 계단이 생성이 되겠지. 자, 다시 한번 건축에 가서 계단.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자 12개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같은 방향이 아니라 수직 방향으로 한 점을 찍고 다시 두 번째 점을 찍어주면 이와 같이 계단이 생성이 되어집니다. 3D 뷰에 보면 계단 생성이 자, 이와 같은 계단이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의 계단이 많이 사용을 하죠. 그죠? 층과 층,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그냥 계단 하나로 이렇게 직선 계단으로 만들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계단이 들어가는 공간이 충분하다라고 하면 디귿자 이런 형태의 계단을 생성해서 건물을 시공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칠판의 숫자가 평면 뷰에 보여지는 것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계단을 생성해 주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제 이건 설계에 대한 값들을 다 계산하면서 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이제 설계할 때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이제 오늘 태그, 문 태그 또는 창 태그, 그리고 문의 일람표, 벽 일람표,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볼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문이 이 새로 프로젝트를 열어서 문을 3개를 지금 넣었습니다. 근데 이 3개의 문은 패밀리가 유형이 동일해요. 단일 플러시 안에 유형, 자, 915에 2134mm짜리를 다 똑같이 썼습니다. 그죠? 이 상태에서 도어에 태그를 달고 일람표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럼 먼저 해줘야 될 게 도어에 태그를 달아야 되는데 태그는 어디에 있냐면 주석 탭을 눌러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은 공유한 PDF를 보시면 나옵니다. 먼저 지금 제가 열어뒀을지 한번 반드시 열어보세요. 자, 주석의 모든 항목의 태그, 카테고리를 창과 문 또는 룸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현재 프로젝트에다가 삽입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레벨이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지난 주까지 작성한 프로젝트는 기초, 하위, 입구 레벨 이런 식으로 3개의 레벨이 지붕 레벨까지 있지, 그죠? 근데 우리가 문 같은 경우는 하위 레벨에다가 문 넣었고 입구 레벨에다가 문 넣었기 때문에 그 프로젝트에는 하위 레벨, 입구 레벨에다가 카테고리 모든 항목을 다 넣어줘야 되는 거고 우리는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는 그냥 레벨 1에만 문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문 태그는 레벨 1에서만 넣어주면 되죠. 이제 여기서 이제 문 태그를 넣어줘야 되니까 아까 자료 이제 본 것처럼 주석 탭 안에 자 리본 중에 모든 항목 태그 리본이 있어요, 그죠? 자 얘를 클릭하고 자 항목 태그의 카테고리로 가서 문 또는 창 선택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적용 확인 해보면 이와 같이 1번, 2번, 3번 문에 태그가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자 우리가 문에
태그를 넣었으니까 일람표를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일람표를 만들려면 뷰 탭을 눌러보세요. 뷰 탭. 여기 뷰 탭에 가보면 중간 오른쪽에 보면 일람표라는 리본이 하나 있습니다. 얘를 확장시켜 보세요. 확장시켜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일람표 수량 얘를 클릭해 주면 일람표를 생성해 줄 수가 있어요. 자, 얘를 선택합니다. 선택하면 자, 이와 같이 새 일람표 창이 하나 보여져요. 우리는 어떤 일람표를 만들 거냐면 문이지, 그죠? 그러니까 아래로 목록을 쭉 내려서 문을 찾아야 되죠. 문. 여기 있네요. 문. 자, 이름은 내가 도 일람표라는 이름으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앞에다가 도라고 이름을 주면 되겠죠. 저는 영어로 도라고 줄게요. 이렇게. 나머지는 편집값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여기 필터 리스트는 당연히 우리가 건축이니까 건축 체크되어 있고, 자, 확인. 그러면 일람표 특성 창이 지금 이렇게 보여져요. 일람표 특성 창. 우리가 일람표를 생성할 때 그냥 생성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정보를 보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내가 상대방이 어떤 정보를 보여줘야지 상대방이 그 문에 대해서 이해를 할지, 자, 그런 것들을 미리 한번 생각을 해보고 필드들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필드를 선택하는 게 좋습니다. 먼저 문의 종류에 대한 것들이 나는 알고 싶다라고 하면 필드, 그죠? 예를 들어서 패밀리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그리고 패밀리 및 유형 선택. 자, 일단 두 개만 넣어볼게요. 그리고 확인. 확인해보면 이와 같이 패밀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유형이 하나 이렇게 나옵니다. 당연히 지금 우리가 필드는 두 개만 넣었기 때문에 그 두 개의 값들만 보여지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여기에다 필드를 더 추가를 할 때에는 일람표 특성 창으로 가셔야 돼요. 그럼 여기 기타 카테고리에서 기타. 거기에 필드 항목이 있습니다. 그 필드 항목 옆에 편집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열람표 특성 창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더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아, 개수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개수. 단가도 한번 넣어봅니다. 레벨, 오케이. 얘가 어떤 레벨에 지금 도어가 들어가 있는지 레벨도 넣어볼게요. 마크 당연히 넣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자, 개수 한 개. 단가, 가격이 지금 안 매겨져 있어요.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았습니다. 마크 1번, 2번, 3번. 레벨은 레벨 1에 레벨 1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람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일람표하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3D 모델링, 그러니까 수정을 할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필터가 있어요. 필터 같은 경우는 걸러내는 거죠. 걸러내는 거. 그래서 편집 눌러보면, 자, 아까는 필드 탭이지만 이번에는 필터 탭이다. 그래서 필터 기준 없음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크, 레벨, 같은, 레벨 1과 같은 것들만 보여라. 자, 우리가 도어 일람표를 생성을 하다 보면 2층, 3층, 자, 단층이 아니라 복층이 여러 개 층이다라고 하면 각 층의 모든 도어들을 다 볼 수 있는 거지. 그 중에 나는 레벨 1 것만, 레벨 2만, 레벨 3만 그것만
보여줄 거야. 그럴 때 이제 필터라는 거를 쓰면 됩니다. 근데 여기 지금 레벨 1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다 보이겠지. 그러면 다시 레벨 1로 가볼게요. 그러면 레벨, 우리가 모델과 일람표로 만들어진 거는 상호 동작을 해야 되죠. 상호작용을 해야 되겠죠. 그죠? 모델에 가서 도어를 바꾸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진 패밀리 유형 이거를 일람표에 그대로 적용을 해줘야지 맞는 거죠. 그죠? 자, 일단 여기까지 도어 일람표 만들어 봤는데 혹시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잘 안 되는 사람? 그죠? 자, 레벨 1에 가서 도어를 하나를, 자, 3번 도어를 태그 3번 되어 있는 거를, 자, 패밀리를 다른 거로 로드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어디로 가야 될까, 우리는? 자, 삽입에 가서 패밀리 로드 리본을 클릭한 다음에 문을 한번 본인이 원하는 거를 하나 선택을 해서 넣어보세요. 그리고 걔를 바꿉니다. 자, 문의 현재 처음에 선택했던 유형과 지금 유형을 변경을 했어요. 변경한 다음에 당연히 일람표로 가봐야 되겠죠. 일람표로 가보면 이와 같이 패밀리와 패밀리 및 유형 얘가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상호 동작하죠. 모델이 변경되면 당연히 일람표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야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업데이트가 안 되면 어떻게 돼? 일일이 다 바꿔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BIM이라는 툴의 효과가 없는 거죠. 그죠? 그 툴을 굳이 뭐 써야 될 이유가 없는 것 중에 하나겠지. 자, 이렇게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데이터는. 자, 패밀리를 다른 걸 하나 더 넣어볼게요. 삽입에 가서 패밀리 로드 문을 예를 들어서 미닫이 문으로 바꿨어요. 이렇게 하나를 더 넣었어요. 미닫이 문을. 그래서 패밀리를 한번 일람표의 패밀리 항목을 필드를 클릭해 보시면 지금 패밀리가 3개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였고 우리가 패밀리를 두 번째 로드했고 지금 하나 더 패밀리를 로드했으니까 전체가 3개 되겠죠. 그래서 미닫이문으로 바꿔봐요. 도어 일람표에서 미닫이문으로 저는 바꿨습니다. 바꾼 다음에 레벨 1로 가보면 당연히 문이 바뀌어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다 데이터가 인터랙티브가 상호 동작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람표에서 데이터를 바꾸면 모델 데이터도 자동으로 바뀌어진다. 업데이트가 된다. 만약에 얘를 지우면 자, 레벨 1에서 도어를 지워봅니다. 도어 일람표에 가보면 당연히 지워진 상태에서 데이터가
나타나야지 맞는 거죠. 그죠? 일람표와 데이터는 상호 작용을 하는 거, 얘를 기억을 해 주셔야 돼. 그러면 우리가 일람표를 만들어 놓고 굳이 모델에 가서 작업을 수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일람표에 패밀리가 로드가 되어 있고 유형들은 언제든지 선택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이런 부분들은 실제 여기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삭제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그죠? 여기서도 삭제할 수 있는 거고. 자, 다시 레벨 1에 가서 도어를 하나 더 도어를 다시 넣어 볼게요. 자, 도어를 넣고 다시 일람표에 가보면 분명히 이렇게 일람표가 업데이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람표에서 한번 필드를 하나 아무거나 선택을 하고 왼쪽 버튼 행 삭제를 해보세요. 행 삭제. 그 메시지가 나와요. 이렇게. 뭐라고 나와요? 얘는 일단 자, 한 개의 인스턴스를 삭제합니다. 근데 단순히 일람표에서 행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로 프로젝트에서 연관된 요소와 형상이 함께 삭제된다는 것을 주의한다. 그 얘기는 내가 이 일람표를 생성한 다음에 일람표에서 그 데이터 행을 한 행을 삭제를 하게 되면 모델에서도 프로젝트에서 그 모델이 같이 삭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람표에서도 삭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프로젝트 평면 뷰 또는 뭐 3D 뷰 거기에서 부재 선택한 다음에 지우면 일람표도 자동으로 지워진다. 그러니까 서로 상호 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PDF 내용에 지금 일람표 태그 넣었던 거 기억하면 됐고, 일람표 생성에 대한 것들, 그리고 데이터 지우고 하는 부분들, 자, 그런 내용들을 지금 이렇게 살펴봤고요. 당연히 수정, 필드 넣어보고, 정렬해보고 하는 것들, 자, 그런 내용들이 100페이지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데이터를 지운 내용들은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을 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이 내용 공유한 이 교육 자료를 보고 살펴보면 되고, 일람표하고 데이터, 그 프로젝트에 있는 부재 데이터는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동작을 한다. 그래서 한쪽에서 지워지면 다른 쪽에서도 영향을 받는다. 그거를 기억을 하시면 돼요. 됐죠? 혹시 안 된 사람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 단가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입력을 할 때 여기서 값을 입력을 해줘도 되고, 자, 여기에 얘는 1000원이라고 놓을게요. 모든 형수에 다 적용하는 거예요. 자, 얘도 1,500원이라고 놓을게요. 그러니까 다음에 모든 요소에 적용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얘를 한번 볼 거예요. 1,000원, 1,500원이라는 이 값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자, 일단 여기다 넣을게요. 자, 두 개를 이렇게 넣었습니다. 일람표에서 값을 그대로 입력한 거예요. 자, 레벨 1로 되돌아가서, 자, 도어를 선택을 해서 특성창을 봅니다. 특성창 안에 보면 가격이라는 단어를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만 일단 보여줍니다. 이 속성 창에. 그래서 얘를 모든 속성들을 다 보려면 유형 편집을 눌러야 돼요. 자, 유형 편집을 눌러봅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여기에 단가라는 항목에 1,000원이라는 값이 넣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까 그러면 1,500원은 얘겠네, 그죠? 얘를 선택을 해서 유형 편집으로 가보면 단가 부분이 1,500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가는 유형 편집에서 넣어주면 됩니다. 또는 반대로 여기에서 속성창에서 넣어줘도 되죠. 아까는 자 도어 일람표에서 넣어줘도 됐고요. 이번에는 얘를 선택하고 유형 편집으로 가서 당연히 여기에 단가가 있어요. 자, 얘를 2,000원이라고 넣어보겠습니다. 2,000원. 그리고 적용, 확인 눌러주고 일람표로 가봐야 되겠죠. 2,000원이 입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다 확인 다 됐으면 그리고 혹시 안 된 사람 있어요? 안 된 사람? 없지요? 우리가 이 일람표나 BOM 같은 경우는 주의 깊게 봐야 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검토해 봐야 돼요. 왜 그럴까? 얘는 돈에 연관된 비용이기 때문에 막대한 이득을 볼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물량 하나가 잘못되면 폐기 처분을 해야 될 경우도 있고 필요 없는 것까지 더 구매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물량이나 일람표 이런 것들 다룰 때는 항상 주의해야 되고 여러 번에 걸쳐서 연습을 많이 해보아야지 돼요. 그냥 눈으로 봐서 이해가 됐다고 치부하기에는 얘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연습해보고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일람표나 BOM 것들을 샘플링해서 정의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값에 대한 것들 데이터 어떻게 입력되고 어떤 값이 더 줘야 되고 자 이런 것들은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충분한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됐으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만들었던 이제 좀
이제 잠깐 이따 프로젝트에다가 그대로 문 태그 달아주고 문의 일람표를 만들어 줘보면 되겠고요. 당연히 여기에 정렬 그룹화 쓰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정렬 그룹화 편집을 눌러서 정렬 기준을 내가 뭘로 할 거냐, 레벨로 할 거다. 그럼 레벨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야. 그 다음에 필터 레벨을 레벨 1만, 레벨 2만 이런 것들 자 분명히 써보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벽에 대한 부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일람표 생성하는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작업을 할 수 있을 거고 몇 번 계속 해보면 일람표 작성하는 부분은 어려움이 없이 혼자서도 작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 먼저 얘도 마찬가지겠지. 벽 일람표를 생성하려면 먼저 해줘야 될 것들은 프로젝트의 건축 안에서 주석 안에서 모든 항목에 태그 실행해서 벽을 넣어줘야 되는 게 첫 번째 작업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 레빗 안에 주석 탭을 눌러주고 주석 탭에 모든 항목 태그를 리본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벽 태그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럼 벽 태그를 체크, 적용, 확인. 그 다음에는 아까 우리가 뷰에 가서 일람표, 수량. 자, 이번에는 카테고리는 벽이죠. 그래서 벽을 선택할 거고, 그 다음에 확인. 자, 벽에 뭐 예를 들어서 패밀리 유형 한번 넣어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 구속 조건, 상단 구속 조건, 그 다음에 길이, 자 이런 것도 길이 한번 넣어볼게요. 길이, 그 다음에 또 뭘 넣어볼까요? 이 정도? 폭도 넣어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또 뭐 넣어줄게. 필요에 따라서 그거는 뭐 넣어주면 되고 빼주고 하면 되겠지요. 자, 이 정도 놓고 한번 확인 눌러보면 자, 벽 일람표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당연히 벽 일람표 만들어져 있으면 또 뭐 얘를 가지고 BOM을 더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 자 뷰에 이번에는 일람표 패널을 확장합니다. 그래서 재료 견적 선택하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거기서 벽을 선택해야 되겠죠. 벽 그리고 벽 자 얘를 나는 BOM이라고 이름을 바꾸다 그러면 바꿔주시면 돼요. 이렇게 확인. 당연히 얘는 재료에 관련된 것들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재료 모델 예를 들어서 재료의 체질도 있을 거고 재료의 단가도 있을 거고 또는 아까 우리가 기존에 사용했던 패밀리 또는 패밀리 추가할 수도 있고
유형, 길이, 폭, 확인.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재료 모델, 재료 단가, 패밀리, 유형, 길이, 폭. 근데 재료 모델 같은 경우, 재료 모델은 분명히 재료에 관련된 거, 재료 단가에 관련된 거, 얘는 어디를 클릭해줘야 되냐면, 지금 여기까지는 다 완성됐죠? 자, 재료 모델에는 지금 값이 없어요. 그 다음에 재료 단가에도 보니까 일부는 0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값이 없습니다. 자, 얘는 재료 안에서 값을 데이터를 입력해줘야지 그 값을 BOM에서 가져다 쓸 수 있어요. 자, 그거를 하려면 자, 건쪽 여기 관리 탭을 누르세요. 관리 탭. 관리 탭을 눌러보면 리본이 뭐가 나오냐면 재료 리본이 보여질 겁니다. 자, 얘를 클릭합니다. 당연히 벽을 찾아야 되겠죠. 그죠? 기본 벽이잖아요. 그죠? 그럼 기본 벽을 선택해야 되겠죠. 자, 패밀리가 우리는 기본 벽을 썼으면 기본 벽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죠? 기본 벽 선택하고 오른쪽에 보면 ID가 있어. ID 탭을 눌러보세요. ID 탭을 눌러보면 제품에 관련된 정보, 업체, 모형, 비용 이런 값들을 여기서 넣어줘야 돼요. 비용을 예를 들어서 값을 내가 2,000원이라는 값을 줬다. 확인. 그럼 이 값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 재료 모델은 확인해 봐야 돼. 이게 과연 재료 모델이 뭔지, 이게 재료 모델이 모형인지 아닌지, 그거는 뭐 일일이 넣어 보야 되겠죠. 근데 실제 우리가 한글화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과 모형이 같은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영어 메뉴로 봤을 때 영어 단어가 동일하냐 아니냐, 이제 그런 것도 확인해 봐야 되고, 이제 아까 우리가 필드에 가보면 재료 안에 모형이라는 거는 지금 없네요. 그죠? 재료 모형은 없어요. 제조업체 분명히 있고 모형이 과연 모델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러려면 다시 재료로 가서 기본벽 안에 ID 해서 이 모형이 과연 모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형이 그래서 레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이름을 줬다. 재료 선물이라고 줄게요. 그 다음에 적용 확인. 모형이 레트에 해당이 돼요. 한글화 하면서 모델로 통일을 하든지 모형으로 통일하면 좋은데 두 가지 단어로 썼다라는 거. 근데 이거는 뭐 한글화 하면서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결국은 값을 줘보면 그게 어디에 해당되는지 지금처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나머지 것도 똑같이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는, 자, 아까 필터 또는 그룹화
여기에서 보면 정렬 그룹화에 보면 여기는 지금 기준을 우리가 정하지 않았는데 기준을 내가 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없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내가 재료 단가 그리고 총계라는 거를 한번 넣어 볼게요. 제목, 개수 및 합계 그리고 확인 눌러 볼게요. 그러면 총계 6개 몇 개가 나오는지 자 이런 것들이 보여질 거고 예를 들어서 길이가 만약에 기준이었다라고 하면 기준을 바꿔주면 되네요. 그렇죠? 바닥글로 먹어라 바닥글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정렬 자 내가 다음 기준을 이번에는 길이로 얘도 바닥글로 그리고 확인을 눌러봤습니다. 이 기준이 실질적으로 길이와 길이 이렇게 구분되어지네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정렬 그룹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데이터가 일람표나 BOM 테이블을 만들었을 때 지금은 몇 개 안 되니까 그냥 식별하기가 수월한데 이게 수백 개가 넘는다. 100단위가 넘고 1000단위다라고 하면 이게 구분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즉 정렬을 해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폭은 폭대로 또는 길이는 길이대로 또는 패밀리와 패밀리대로 유형대로 이렇게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편집에 가서 정렬 기준을 나는 단가가 아니라 유형으로 나머지 것들은 일단 없음 확인 그럼 얘는 유형별로 그리고 옹벽이 300mm짜리가 4개 일반 200mm짜리가 2개 자 이런 식으로 BOM 리스트 이 벽 BOM 물량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 내가 프로젝트 진행할 때는 당연히 이렇게 저장을 해 주시면 되죠. 저장을 하게 되면 뭐 중간 작업하다가 뭐 전원이 나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시스템이 졸지에 다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작업하던 내용들은 중간중간 시간 날 때 저장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은 거죠. 되셨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가 많을 때 우리가 이 정렬 그룹 또는 필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지금 우리가 프로젝트 지난주까지 했던 거를 열어서 도어하고 벽에 대한 일람표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벽에 BOM 물량에 대한 것들 그 물량을 생성할 때는 일람표 안에 재료 견적이라는 자, 요 내용을 가지고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정렬 그룹화 필드를 수정을 해서 내용이 보여지는 것들을 조금 순서적으로 또는 정렬을 한번 해보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이 기능에 대한 것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프로젝트 열으셔서 작업을 한번 지금 해보시면
2번 연습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문 만든 것처럼 해보면 한 3번, 4번 정도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일람표 생성하고 일람표 수정하면 모델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만든 프로젝트에 보면 창도 있잖아요. 그죠? 창도 한번 일람표 만들어 보면 일람표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걔를 지금 열으셔서 작업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습 다 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오늘 또 뭐 그 환경이 여의치 않아서 컴퓨터가 없이 수업을 듣는 친구들도 있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들으면 조금 더 이해하는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프로젝트를 지금 제가 열어서 그냥 간단하게 다시 한번 일람표를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는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먼저 해줘야 될 것들은 뭐 태그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태그가 주석 탭 안에 카테고리별 태그, 여기 카테고리별 태그 자체가 뭐 넣어줄 수도 있고, 이거 하나씩 넣어주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전체 다 넣어주기 위해서 모든 항목 태그 선택한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문 태그를, 자, 여러분들은 창 태그를, 아까는 문 태그하고 벽 태그 만들어 봤으니까 창 태그를 넣어 볼게요. 창 태그 적용 확인. 그럼 이제 창 태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 태그 넣었으니까 창에 일람표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면 일람표는 뷰에 있으니까 뷰에 일람표 첫 번째 리본을 클릭해서 카테고리는 창이죠. 그 아래쪽으로 밑으로 내려서 창을 선택을 해주면 되죠. 창. 당연히 얘도 일람표 이름은 바꿔줄 수도 있고, 자, 확인. 똑같은 거죠. 뭐 높이에 대한 것들도 들어갈 수도 있고, 마크도 들어갈 수도 있고, 자, 레벨, 그 다음에 패밀리 및 유형, 또 여기서 패밀리, 유형, 창 기호, 길이, 여기 보면 높이. 일단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6개의 필드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확인. 지금 창은 지금 2개가 들어가 있네요. 그죠? 저는 더 많이 들어가 있으면 더 많이 보여질 거고. 자, 그럼 걔는 뭐 남쪽이나 쪽 실제 열어봐서 창을 넣어보면 어떻게 변경이 상호 동작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창을 더 넣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과연 업데이트가 됐는지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레벨이 하위 레벨에도 들어간다라고 하면
하위 레벨 쪽에도 창문을 넣어줄 수 있겠죠. 기본적인 거를 하나 선택해서 창을 하나 넣었습니다. 이 일람표에 가서 업데이트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죠.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 정렬 그룹 파일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써봐야지 되는 부분이니까 정렬 그룹화 편집 탭을 눌러서 정렬 기준을 넣을 수도 있고 필터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필터 기준은 예를 들어서 레벨 기초 레벨 위에 있음 뭐 이런 식으로 필터 기준을 넣어서 한번 확인 눌러보면 이와 같이 보여질 거고, 또는 정렬 그룹 다시 필터에 가서 레벨 같은 하위 레벨 확인, 하위 레벨만 보여지겠죠. 다시 필터에 가서 다음 레벨 같은 입구 레벨, 그리고 확인. 얘는 두 가지 조건을 지금 만족하는 부분, 얘는 지금 없죠. 얘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기준이 여러 개가 논다라는 것은 조건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이거는 해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자, 하위 레벨보다 위에 있음. 이게 당연히 이렇게 보여지고, 정렬을 어떻게 할 거냐? 자, 레벨 가지고 오름차순으로 할 거냐, 내림차순으로 할 거냐. 이렇게 선택하고, 확인. 내림차순, 확인. 정렬, 필터, 하위 레벨에 있음,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각각의 값에 대한 것들을 정리를 해서 그 값에 대한 부분 넣어서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반드시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BOM 그 다음에 물량을 만들 때는 뭐 똑같이 아까 뷰에 가서 일람표에 재료 견적이라는 거를 클릭을 해서 넣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는 아까처럼 창 똑같이 확인, 뭐 개수 높이 줄 수도 있고, 레벨, 여긴 레벨을 선택. 자, 패밀리하고 유형을 동시에 쓰겠다. 이번에는 패밀리 및 유형 선택하면 되겠죠. 당연히 단가 부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단가라는 것들을 선택해서 넣어줬을 때 반드시 단가, 얘는 부재 패밀리 특성창, 그 부재의 특성창을 열어서 단가에다가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뭐 그냥 재료가 포함되어 있다. 재료가 포함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넣었을 때 재료가 무조건 포함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를 확인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이렇게 이와 같이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순서 바꿔줄 필요가 있다. 그럼 다시 창을 열어서 재료 이름을 맨 첫 번째 필드로 옮기겠다라고 하면 옮겨주시면 되죠.
자, 재료라는 거를 우리가 할 때 반드시 재료라는 필드 하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한번 본인이 실수를 해봐야지, 재료 BOM, 재료 일람표를 만들 때는, 재료 항목의 필드가 하나라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가는 분명히 여기에 없어요. 그 경우는 분명히 여기에서 단가에 대한 부분을 넣어줘야 되겠지요. 그러면 아까 북쪽에 가서 창문이 있으면, 자, 얘를 선택을 해서 얘의 유형 편집에 가서 ID 안에 단가 값을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지요. 확인. 얘는 단가가 들어갔고, 자, 얘도 단가를 넣어줘야지 아까 재료 물량 일람표에 표시가 됩니다. 이 단가는 반드시 각각 제조사의 카테고리 매뉴얼을 보고 단가를 정확하게 넣어줘야 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이 단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구매팀이나 자재팀이 있으면 걔네들이 이제 넣어주겠죠. 근데 만약에 인원이 없고 내가 다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 벤더사의 카테고리를 다 다운로드 받아서 가격을 다 입력해 줘야 되는 것들은 설계자가 해줘야 되겠죠. 사람이 없을 때.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는 단가를 전체가 얼마인지 계산을 해보면 좋겠다는 욕심이 또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뭐 엑셀로 보내서 뭐 좀 만들든지, 과연 여기서 1000개가 나올까?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1000개, 정렬 기준, 단가, 바닥글, 확인. 실질적으로 얘 금액이 얼마가 될지 500 곱하기 2 개수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얘는 하나, 둘, 셋, 4개죠. 2000 곱하기 4.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표시하라고 그랬습니다. 개수입니다. 합계. 합계가 실제 어떻게 계산이 될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개수입니다. 합계. 확인. 자, 이 부분이 실제 몇 개가 될지 여기서 계산이 안 되면 엑셀로 보내서 계산을 하든지 뭐 이렇게 쓰든지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창에 관련돼서 일람표하고 그 다음에 창 재료 견적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와 같이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얘는 지금 이런 것들은 어떤 실제 프로젝트 진행한 거의 데이터를 보고 모방해서 나만의 형식을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템플릿 같은 경우는 가져오면 되는 거고요. 얘도 기존의 프로젝트 진짜 잘 쓰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프로젝트에서 템플릿을 가져오면 좋죠.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일단 샘플링 할 수 있는 게 템플릿이 있으니까, 그죠? 처음 우리가 작업할 때, 레빗 작업할 때 보면
아마 새로 만들기 했을 때, 처음 들어왔을 때 프로젝트 템플릿이나 템플릿이 있으면 그 템플릿 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와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그 적용할 수 있는 템플릿을 가져와서 선택해주면 그 형식대로 보여지는, 자, 이런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자, 그런 내용들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특별하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저 템플릿 만드는 거는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가 테클라에서도 똑같이 도면 템플릿, 도면 레이아웃 이런 내용들은 좀 인내심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거의 데이터, 레빗 프로젝트를 얻을 수 있으면 걔를 얻어서 그 형식 템플릿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시간을 가장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프로젝트 쓰는 회사의 템플릿을 얻을 수 있으면 얻어서 그거 가지고 연습을 또 한번 해보시면, 요 지금 일람표, 그 다음에 재료 견적의 일람표 만드는 거는 크게 어려움 없이 그 템플릿 그대로 가져다 쓰시면 되겠죠. 자, 하시면서 혹시 지금 잘 어려웠던 부분은 있으면? 없죠? 있어요? 그래서 많이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고, 가장 좋은 방법은 프로젝트 완성된 거 데이터를 얻어서 거기에 있는 템플릿을 그저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 그게 가장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없으면 10분 휴식하시고 그 다음 룸에 관련된 거하고 일조권에 관련된 것들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힘들지만 이제 마지막 몇 번 참으시고 그러면 되니까, 공유했던 PDF 열어보시면 103페이지하고 104페이지, 105페이지, 109페이지, 110페이지까지가 룸에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룸에 얘도 예를 들어서 색상별로 뭐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룸 작성할 때 뭐 룸에 관련된 거 태그 넣어주고 룸 이름 바꿔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거 방식 그대로 우리가 쓰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연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룸의 이름을 각각 바꿔주면 되고, 경계가 만약에 잘못됐다라고 하면 하위 레벨 같은 경우에 룸 경계이 자동으로 찾기가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옹벽, 벽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벽. 바깥에 있는 옹벽 선택해주면 방의 룸의 경계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이 이 10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일람표 작성해주고 수정해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중요한데 그 경계는 건축법
따라서 면적을 계산할 때 벽의 중심선에서부터 면적을 정확하게 계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 내용이 107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경계 기준 설정해 주는 거, 그 내용이 108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범례 상황, 범례 쓰는 거, 그 내용이 나머지 부분까지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이제 1조 연구예요. 자, 먼저 이제 룸에 대한 부분을 일람표 작성하는 거는 이제 생략을 좀 하고, 뭐 똑같이 한번 연습해 보면 되는 거니까, 뭐 할 수 있는 연습해 보면 되고, 일단 태그를, 룸을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자, 레빗으로 다시 되돌아가고, 하위 레벨을 제가 열을게요. 이 하위 레벨에 룸을 넣어 보겠습니다. 네, 룸 넣을 때 분명히 얘는 룸 태그를 같이 먼저 설정을 해주는 게 좋으니까 주석 모든 항목 태그 선택하고 카테고리에서 룸 태그를 체크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적용 확인.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룸 태그를 넣어 줘야 돼요. 그러면 건축 탭을 눌러보고 건축 탭 리본에 보면 룸이 있습니다. 룸. 자, 얘를 클릭해서 확인해 보면 이와 같이 경계가 정확하게 잡아지면 되는 거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 먼저 벽을 선택을 해볼게요. 이렇게 만약에 경계가 정확하게 잡혀지지 않을 경우에 공벽을 먼저 선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룸을 클릭해서 태그를 붙여보면 경계가 좀 찾아질 수 있다. 그 내용이에요. 이제 하나씩 넣어보겠습니다. 하나, 자, 넣었어요. 당연히 똑같은 이름으로 주게 되면 범례를 만들 때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얘를 나는 거실로 바꿀 거예요. 이름을. 자, 이름을 얘는 거실. 자, 얘는 침실로 바꿀게요. 얘는 화장실로 바꿀 겁니다. 얘는 드레스룸. 이름을 이렇게 다 바꿨어요. 뭐 잘 안 보이면 당연히 이동시키면 되죠. 지금 처음에는 해줘야 될 게 룸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해요. 범례. 그러면 얘는 처음 작업할 때 어떻게 봐야 되냐면 지금 주석에 가보면 색상 채우기라는 게 있어요. 맨 위에는 덕트 범례고 그 다음에 배관 그리고 색상 채우기 범례 얘를 클릭해서 위치를 잡아주면 이와 같이 범례가 만들어지는데 기존에 이제 처음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제가 파일을 이거는 내가 룸을 룸 태그 놓고 범례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미 범례가 있어서 그대로 적용된 거고 새로 프로젝트를 열 때는
가정이 틀리니까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 해볼 거예요. 자, 새로 이제 프로젝트 이렇게 만들어 놨고, 지금 분명히 룸은 하나, 둘, 셋, 넷, 5개. 그죠? 요거대로 룸 태그가 만들어지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룸 해서 넣어보면, 자, 이와 같이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 당연히 얘 이름을 바꿔야 되겠지. 이렇게. 자,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주석에 가서 색상 처리하고 범위를 눌러보면, 자, 공간 유형 및 색상표 선택이라고 여러분들은 처음 일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공간 유형을 우리는 할 게 아니라 방을 가지고 할 거예요. 그래서 룸. 자, 색상표는 지금 부서, 이름 두 가지로 되어 있지만, 자, 이름으로 선택을 할 거예요. 계산이 돼서 이름으로 쭉 나옵니다. 색깔이 마음에 안 들면 당연히 얘는 색깔은 바꿔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평면도에 색상표가 있거든요. 속성 창에 지금 레벨 1의 평면도에 보면 색상표 있습니다. 얘를 클릭해서 RGB 값을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를 바꿔주시면 돼요. 색상표 정의해서 지금 부분 범위에 이름으로 지금 되어 있고, 면적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고, 근데 색상이 유지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새로 만들든지 뭐 이렇게 하라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이름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컬러 바꿔줄 수도 있고, 적용. 범위가 이렇게 얘와 같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요 공유해 드린 요 교육 자료를 보면 어려움 없이 쭉 정확하게 만들어 줄 수가 있으니까. 근데 방 같은 경우는 면적에 관련된 일람표를 반드시 만들어 줘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야지 거기에 방에 들어가는 그 면적 대비 자재에 대한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자, 일람표를 면적을 가지고 계산을 해 볼 건데, 자, 그럼 여기에서 일람표를 만들 거니까 뷰에 가서 일람표, 자, 일람표 수량 카테고리는 룸이 되겠지요. 룸 확인. 당연히 레벨 들어올 거고 면적 들어올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재질 같은 거 뭐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재료 마감 쪽에서 가면 되는 거고, 벽 마감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름 이렇게 이름을 중간에 비치하고 싶으면 자, 순서를 바꿔주시면 되고, 그리고 확인. 자, 잘 보면 지금 침실이 87이에요. 침실이 87. 나머지 거는 뭐 보지 마시고. 얘가 나머지 거 다 계산이 될 건데, 그 87 얘가 과연 룸의 경계를 바꿨을 때
즉 벽의 중심선으로 경계를 다시 설정하게 되면 면적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여기에 보시면 건축의 룸 안에 아래쪽에 보면 확장 패널이 있어요. 룸 및 면적 확장 패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를 눌러서 보면 여기 면적 및 최적 계산이라는 게 나올 거예요. 얘를 눌러보면 창이 이와 같이 나옵니다. 그러면 건축법 규에 면적을 계산할 때 벽의 중앙에서부터 계산을 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이 옵션을 두 번째 벽 중앙에서를 먼저 선택을 하고 확인. 그래서 클릭해 보면 중간 부분에 다 면적이 룸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일람표 가보면 여기가 바뀌어지죠. 더 면적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중앙에서부터 계산을 한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룸 일람표 만들었을 때 면적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중앙선에서 계산을 하게끔 체크를 해준다. 이런 것들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 내용이 PDF에 요 룸 경계 기준 설정이라는 107페이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108페이지하고 확인을 이렇게 해보시면 룸 경계 기준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그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룸 법리 생성하는 방법, 그게 10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이제 해줘야 될 거는 룸 생성을 했을 때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되겠지요. 만약에 오피스텔이다, 아니면 사무공간이다라고 하면 이름 뭐 부서별로 바꿔줄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거에 따라서 방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작업한 게 레벨 1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봤으니까 아까 우리가 프로젝트 우리가 현재 지금 작업했던 그 프로젝트에다가 얘를 넣어보면 하위 레벨과 입구 레벨에 룸에 관련된 법례를 2번 생성을 해보면 정확하게 룸 법례에 대해서 어떤 뜻인지 어떻게 쓰는지 이해가 잘 되리라 봅니다. 그래서 걔를 열어서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작업했던 거를 다시 열어서 여기에다가 법례를 넣어주면 되겠네요. 법례 넣을 때 반드시 이렇게 룸 태그를 넣어줘야 되겠죠. 건축 룸, 그래서 룸 태그를 넣어주시고 이름을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색상표는 이렇게 색상표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아까 우리 뷰에 가서 주석이 있을지 주석에 색상 띄우기 해서 법례를 넣어주면 얘는 룸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로 보여진다. 그래서 얘를 당연히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죠.
그러면 범례가 이렇게 바뀌어질 거고, 당연히 실제 이름 클릭해 보면 제목 이렇게 바뀌어져 있네, 그죠? 이름을 여러 가지 바꿔주면 하위 레벨과 레벨 또 1층과 2층 룸 범위에 대한 것들을 차별화 줄 수가 있겠죠. 자, 해보면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건데, 혹시 안 되는 사람이 있으면 나중에 화면 캡처를 해서 보내주던지, 아니면 그러면 뭐 제가 도움을 주는데 더 빠르게 답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완성을 해보시면 됩니다. 다 되셨어요? 혹시 안 되신 분? 안 된 사람 있어요? 없지요. 그 다음에 이제 3D뷰를 열어봅시다. 3D뷰. 3D뷰 열어보면 중요한 거는 PDF 내용 중에 첫 번째, 일조권에 관련된 것들, 요게 태양이고 얘가 그림자예요. 지금 다 켜져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다 꺼져 있어요. 태양 경로 꺼져 있고 그림자 꺼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얘를 다 켜놓으시면 돼요. 요 두 개의 아이콘을. 자, 그래서 레빗에 가서 태양 선택하시고 경로 켜기. 지정된 프로젝트 위치, 날짜 및 시간을 대신 그냥 확인. 그 다음에 그림자 표시. 그러면 이와 같이 태양이 하나 보여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태양의 경도나 위도 이 자체가 과연 우리나라 기준이냐? 그렇진 않아요. 이거를 변경해 줘야 돼요. 먼저 변경하는 방법, 그렇죠? 이 태양을 하단에 있는 자, 이 아이콘을 클릭해요. 그래서 태양 설정이 있습니다. 태양 설정. 자, 얘를 키세요. 키고 계속 할 거냐? 나는 그냥 오늘 1일 기준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럼 1일 기준 체크. 여기에 보면 1일 기준 1조 연구라는 게 있어요. 사전 설정에. 자, 얘를 클릭하든지 하면 내가 저장하면 되는 겁니다. 자, 위치 클릭하셔서 아산, 충남 아산 검색. 이렇게 찾아져요. 그리고 확인. 날짜 반드시 오늘 날짜로 넣어주시면 될 거고. 자,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예를 들어서 오후 12시부터 오후 7시까지 할 거냐? 뭐 계산하기 좀 쉽게 일출에서 일몰까지 할게요.
인출해서 입력까지. 오늘 날짜는 날 해가 6시 5분에 떴네요. 4시 26분에 해가 지네. 이거는 조금 봐야 되겠네, 그죠? 그래서 일단 시간 단위 간격은 1시간으로 할 거냐, 자, 30분으로 할 거냐. 자, 그리고 얘를 설정 저장. 그러면 여기에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일 기준 10 숫자를 쓸 수가 없대. 자, 태양이 기준을 지면로를 어디로 할 거냐, 기초 레벨로 할 거다. 기초 레벨 한 다음에 오케이 적용 확인. 그래서 보시면 오전 6시에 건물의 그림자는 이렇게 태양이 떴고 하늘에 구름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이겠지, 그죠? 그리고 시간대별로 얘를 옮겨보면 그림자가 시뮬레이션이 됩니다. 그림자가 어떻게 생성되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건물을 질 때 요즘에는 일조권, 생활권에서 일조에 대한 것들이 하나의 이슈거리가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건물이 다른 건물의 햇볕에 일조권에 대한 것들을 침해를 하지 않는 범위, 최소의 침해만 될 수 있게끔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건물 같은 거 서울에 혹시 사는 친구들이 있으면 서울에 그 강변북로 이렇게 가다 보면 아마 용산구 쪽이나 거기 사이에 아마 마포구 아마 그쪽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보면 건물이 중간 아래에서 중간 부분까지 뻥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디귿자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형상의 건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뒤에 거기 아파트도 있고 뭐 오피스도 있으면 거기에 일조권에 대한 것들을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건물 중간 부분이 뚫려 있는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물이 강변북로 쪽에 있습니다. 자, 일조권에 대한 부분들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그 내용은 PDF에 있는 내용 그대로 보면 어려움 없이 다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크게 어려움이 없겠지요. 나머지 이제 조금 더 많은 분석을 요구한다라고 하면 실제 에코텍이든 아니면 그 일조권에 관련된 해석 툴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어서 도면하고 같이 뭐 승인을 받든지 뭐 이렇게 해줘야지 아마 주변에 있는 건물 주들하고의 마찰이 없어질 거예요. 한번 위치 바꾸고 어차피 우리나라 전체가 다 동일한 거니까 굳이 뭐
마산시가 아니라 서울 뭐 이렇게 바꿔 봤자 똑같아요. 그죠? 보시고 뭐 어려운 부분 있으면 질문을. 얘는 말 그대로 시뮬레이션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지는 검토해 봐야 돼요. 근데 이런,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그 일조건에 관련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정확한 것들은 그 툴을 이용을 하든지 또는 일조건 분석해주는 전문가 쪽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데이터를 받아보고 문서화시켜 주시면 됩니다. 룸에 대한 것들을 할 때는 룸의 경계가 더 정확하게 갖춰져 있어야지 룸이 생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건축에 가서 룸 선택해서 마우스로 커서를 가지고 룸에 가져가실 경우에, 만약에 여기다가 내가 이런 형태를 만들었다. 과연 여기에는 벽을 선택을 할게요. 미리. 선택을 하고 건축 룸으로 갔을 때 경계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고, 클릭을 해볼게요. 룸이 제대로 닫힌 영역이 없습니다.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나옵니다. 얘는 룸이라고 인식하기가 어렵죠. 여기에는 이제 룸으로 만들어지는 부분이 다 있어서 룸 경계를 정확하게 찾아줄 수 있는데, 만약에 그게 여의치가 않으면 벽을 선택을 해서 룸을 경계를 잡아 주시면 돼요. 그래서 룸을 이와 같이 넣어 주시면 됩니다. 룸이 넣었으면 당연히 그 다음에는 이름을 바꿔주면 되겠죠. 왜? 그럼 범례를 만들 때 이름 가지고 내가 범례를 구별시켜 줄 거니까 이름을 바꿔주시면 되죠. 다 만들었으면 그 다음에 여기다 범례 넣어주면 돼요. 주소, 여기 색상 지우기 범례, 얘는 아까 내가 기본적인 이름 자체를 입구 레벨이라고 이렇게 아예 제목을 줘서 그런 거고요. 아예 기본적인 룸 범위로 바꿔놓으면 항상 룸 범위라고 해서 이렇게 나오고, 각각 이름별로 거실, 드레스룸, 창고, 침실, 화장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룸 범위.